Hi. Hello, Beaver TV. 구독소요. 오, perfec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비버TV 비버준입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스튜디오 갑니다.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요? 아니요. 무슨 스튜디오? 제가 가는 게 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볼더링 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오늘 갈 곳 드디어 볼더로 갑니다. 아, 재밌겠다. 오늘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거의 뭐 오늘 310인가 그래요. 하지만 뭐 클라이밍장도 뭐 초크가루 있는 거 하면은 뭐 그저 그래? 그렇게 스튜디오 볼더를 가기 위해 세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구리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구리단에서. 그렇게 3번 출구로 나와 쭉 가다가 좌회전해서 또 쭉 가면 이 건물이 나오고, 이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목적지, 드디어 도착입니다. 그렇게 구리단에서 도착한 곳은 바로 스튜디오 볼더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방심하지 말라는 문구가 눈을 사로잡았고, 클밍이 장난이가 라는 꼰대 아저씨와 저 강력한 손가락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부 한번 같이 구경하시죠. 그렇게 운동 시작 전 왜 이름이 스튜디오 볼더인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름 네이밍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볼더링 문제를 가장 입체적으로 잘 내는 암장이 스튜디오 블럭이라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밑에 있는 담스타드에 있는 그런 이제 암장이거든요. 그 암장 문제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블럭이라는 데 대한 오마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볼더링 짐 안에서 볼더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무브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보면 다 저마다 각자의 무브 스타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라이머들의 아름다운 그런 무브들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래서 스튜디오 볼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튜디오 볼더는 하이볼을 지향하는 볼더링 전용 짐이고요. 자체 세팅을 통해서 스튜디오 볼더만의 독특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홀드 구성이 다른 암장들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저희 잘 안 쓰는 킬트 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독특한 홀드들, 다양한 홀드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 하이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낮게 내는데, 저희는 클라이밍 3요소 중에 마지막이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 중요시합니다. 그냥 조그맣지만 되게 독특한 그런 예쁜, 제가 생각하기에 암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썬큰 정원이 있어서 사시사철 눈 내리거나 비 내리거나 계절이 바뀌는 거를 운동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튜디오 볼더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 전 스트레칭 하다가 우연히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Yeah. 2 years. 2 years? In Korea? No, not in Korea. In Sweden. Oh. Now my content is in Seoul. Every climbing gym I go and then review. Test. Yeah. Which is the best gym? Now 그렇게 둘 다 처음 와보는 암장에서 국적을 뛰어넘는 우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후 몸무게 한번 확인해주고 운동 시작 준비 완료. 스튜디오 볼더의 난이도는 빨주노초 파남보 검정 순서인데, 파랑 난이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 솔직히 처음 발이나 이런 게 작아서 살짝 파랑치고는 까다롭다 생각했지만, 정말 놀란 건 위의 동작을 하면서였어요. 생각보다 위의 동작을 진행하기가 보이는 게 쉬워 보이지 막상 붙으니 힘도 좀 들고 까다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남색인가? 와, 남색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네. 약간 느낌이 확실히 세팅이 신기하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스웨덴 친구가 오르고 있는데, 스웨덴 친구도 실력이 상당합니다. 2년 했다는데 보자. 그렇게 남색을 덮으며 몸을 풀려고 하다가 스웨덴 친구가 보라를 붙는 걸 보고 바로 같이 보라 도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발 터졌어. 하지만 다음은 발에 집중하며 점프했고, 발로 아래 홀드를 든든하게 딱 잡아주고, 그 후에 또 발이 터지며 실패. 뭐야 이건? 여러분, 이렇게 발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끝까지 발 집중하는 거 알았으니 바로 잡아주고, 여유까지 살짝 부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뒤에 무브는 좀 구겨졌지만 어우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완등 치는데 천장에 부딪히며 잠시 당황했지만 성공. 그렇게 첫 번째 보라 얻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레벨 쉽지 않네. 오늘이 가는 보라 레벨인데 근데 검정도 한번 해볼까? 렛츠고. 그리고 보라 난이도 다음 검정 문제를 스웨덴 친구 앤서니랑 같이 붙었습니다. 근데 뛰면 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건? 역시 검정 띠띠는 다르네요. 앤턴도 도전하는데 같이 실패. 넌 못 지나간다. 그렇게 둘의 끝나지 않는 도전만 계속하다 지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센터장님은 어떻게 문제를 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3가지 저희 세팅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체적으로 내라. 입체적으로 문제를 내라는 이야기는 사지를 다 쓰고 코어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손이나 한 발에 체중이 쏠리게 되면 순간 밸런스를 잃으면서 추락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밀고 땡기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텐션은 끝까지 유지해라. 보통 크럭스존 지나고 나면 약간 있으나마나한 무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너무 싫어해서 텐션은 끝까지 계속 유지되게. 그래서 탑이 왜 이 모양이야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밍 3연소 중에 마지막이 멘탈이고, 그런 멘탈을 이용한 세팅, 사실은 그런 긴장감을 더 주게 해서 힘을 더 손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클라이머가 처음에 바로 이제 쳤으면 잡았을 거를 주저주저 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사실 그런 것도 세팅의 하나의 이제 만드는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저희는 입구 컷은 없게 해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시작은 되고 시작 다음 동작이 안 되더라도 시작은 그 난이도에서 무조건 되게 해라. 이렇게 저희가 3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제가 검정 레벨은 아니지만 센터장님의 말대로 스타트는 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할만해 보이는 검정을 붙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생각보다 밑부분은 괜찮더라고요. 검정이 생각보다 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딱 저 홀드 잡기 전까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저 자세로 왼손을 잡는 순간 검정은 검정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검정 아깝죠. 검정 거의 될 뻔했는데 아깝다. 진짜 잘해요. 스웨덴 사시고 2년 하셨다는데 너무 잘하시네. 같이 따라다녀 봐야겠다. 오늘 이 친구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앤서니 검정을 쉽게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만하겠는데? 하면서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 오케이. 앤턴 따라 검정을 계속 붙어봤어요. 저 위에 홀드 쳐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뭐야, 검정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크럭스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이건? 그리고 다음 검정. 와, 이거는 스타트가 아예 안 돼. 아무리 비비고 문대고 안간힘을 써도 앤서도 그냥 툭 하고 갔는데 나 보라로 내려갈까 그냥? 뭐야 이건? 전 제가 딱 검정 레벨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분명 센터장님이 그 레벨의 실력이라면 스타트는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 실력이 보라라는 증거죠. 넌 못 지나간다. 여러분, 안땡이 진짜 고수입니다. 검은색을 지금 다 박살내고 있어요. 그렇게 앤서니랑 다음 검정 빨강을 붙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앤서니 처음으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붙어봤는데 조금 다르게 니바를 걸어주고 오른쪽 홀드로 전 향했는데 이 홀드도 앤서니 잡았던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검정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될 것 같은 검정 하나 다시 해보고 일단 난이도를 내려와야겠어. 그렇게 다른 검정을 더 붙어도 의미가 없다. 제일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처음에 도전했던 그 검정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검정 풀다 와서 아까랑 힘이 좀 달라. 힘이 없더라고. 힘이 빠졌더라고.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지고 이번엔 언더에 합손을 해주고 오른손으로 아까 그 크럭스를 넘어가면서 완득을 잡아보는데
뭐야 이건? 아 저거 뭔데? 최대한 왼쪽으로 기대서 가보려고 얼굴도 홀드 사이에 거의 뭐 들어간 상태인데도 실패. 좀 쉬었다 올 테니 센터장님 만나보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저는 뭐 사실 암장 오픈하기 전에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IT를 꽤나 오래 했던 25년 넘게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직장 후배가 과장님 그 클라이밍 한번 신기한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성수대교를 건너면은 K2라는 암장이 있었습니다. K2 암장에 보면은 리드와 볼더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벽 한 면을 뚫어놔서 3층, 4층에서는 리드하는 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제 등반을 시작했고 한 2년 동안은 리드도 하고 이제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볼더링이 제 스타일에 딱 맞더라고요. 되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문제를 고민하기도 해야 되고 실내에서 뭔가 날씨에 영향 없이 그 다음에 머리도 쓰면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좀 쉬었겠다. 검정 말고 보라로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띠띠로. 근데 안 쉽다 너도. 앤턴도 도전하는데 다른 무브 보여주려다가 실패하고 또 뛰려다가 무섭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띠띠마저 못할 순 없어서 아주 빡시게 붙었습니다. 자신 있는 지금 띠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네. 큰일 났다. 오늘 클생 최대 위기인데. 자신 있는 띠띠는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맞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뛰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잡고 나니까 은근히 무릎을 넘기면서 다음 동작을 진행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등 성공. 막 검정리 다시 나와 이 새끼야. 봤나? 그렇게 검정 뜯어가는 문제 바로 실패. 그리고 노란 검정도 당하고 다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님 네. 한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한 군데는 제 볼더링 전용 암장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장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곳은 섹터비라는 사실은 여기 아주 가까운 곳에 시흥 IC 쪽에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볼더링 전용 짐이 김동현 세태님이 만드셨고 거기에서 볼더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되게 클라이밍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방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섹터비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클라이밍 짐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세팅 교육을 받을 때 실제 세터들이 하는 것처럼 에세이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어떤 의도에서 냈고 그 다음에 클라이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제 이 동작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회나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뽑아서 그거를 에세이를 설명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고 너무 감명받았던 곳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밑에 있는 스튜디오 블럭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 블럭 마스터즈라는 그런 대회들 문제들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영상으로 항상 제가 보고 있고 항상 존경하는 그런 암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있어야 될 그곳 보라로 돌아갑니다. 역시 보라가 딱이라는 생각에 다시 붙어보는데 역시 뭔가 보라는 되고 검정은 아예 안 되고 이런 실력인 것 같았어요. 이젠 보라도 체력이. 그렇게 앤서니 재밌는 검정이 있다고 둘이 도전해봤는데 둘 다 처음을 못 넘어가. 뭐야 이건? 그렇게
다음 패들 다이너 문제가 있어서 붙어보는데 어렵더라고. 근데 앤서는 야 그립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바로 그립으로 버티고 점프하니까 어느샌가 완등이가 있더라. 고수 아이가. 그리고 이제 남은 힘으로 그나마 될 뻔한 검정을 한 번 더 붙어보는데 아이고 거의 다 됐는데 이 자식. 이렇게 또 다른 보라띠띠를 마지막으로 붙었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열심히 붙어서 집에 갑니다. 못할 것 같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왜냐고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 손가락 여기 너무 세게 박아서 여기 눌러도 아프고 이렇게 눌러 잡는 것도 안 되네.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 Let's go. 구독, 좋아요. Yeah.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et's go. 구독, 좋아요. Let's go. 네. Do I say that first? Hello. It's gonna be awkward anyway. Yeah. Hello, Beaver TV. 구독, 좋아요. 오. Perfect. 그렇게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만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는 저는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크루들이 많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초보 과정이나 이제 암장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체험 강습 정도만 하고 크루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등반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담보가 되는 경우가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2달만 배우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오시는 분들한테도.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한 지 1년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체 세팅하고 있고요. 조금은 특이하고 조금은 더 재미있는 그런 볼더링을 제공하는 그런 암장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볼드에서 느낀 점은 분명 다른 암장과 다른 그 색깔이 있는 암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참 이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가 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날 클라이밍을 왔을 때 딱 느꼈어.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전화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주말에 동네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하나 둘씩 와서 뭔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같이 놀고 친해지고 그랬던 것처럼, 앤서니 일 때문에 한국에 우연히 출장을 와서 그 많은 서울 암장 중에 스튜디오 볼드에서 저를 전날 딱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 이런 우연이 소소한 인연이 되는 이런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앙클 하시고 질클 하시고 오늘도 빅크로우